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아나운서 이세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다가 좀 지치면 다른 거 하고 지내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지치시죠? 제가 코로나 블루에 대처하는 법 영상에서 뭔가 다른 환경에 노출을 시켜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바꿀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환경은 또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피트니스 센터를 못 가서 막 몸이 엄청 간지럽거든요. 실제로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다고 느끼는 게 상담을 취소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만 힘드신 게 아니니까 같이 힘냈으면 좋겠는데요. 상담을 받으신다면 또는 심리적으로 나를 더 알게 된다면 유익한 점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여유 있다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되게 여유 있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나 정서에 관해서 넉넉한 사람이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이란 생각도 하거든요. 상담을 받으시면서 꼭 상담이 아니어도 심리적으로 나를 더 알게 됐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짧게 나눠보려고 해요. 만약에 자기애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를 불쾌했다고 해보자고요. 자기애적인 사람들 특징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진짜 잘났다고 믿어가지고 상대방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교사 친구가 상담사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요즘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이 교수법 썼더니 성적 잘 오르더라. 뭐 상담 가지고 되겠어? 상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야, 너도 차라리 그냥 학원 쪽 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모멸감 드시죠? 일단 어이가 없고요. 이 친구가 도대체 나한테 이런 얘기를 무례하게 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 불쾌감을 잘 분석을 해보면 친구의 말이 나의 과거의 어떤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생기는 불쾌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친구 자체가 자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오는 불쾌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불쾌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기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제대로 존중하는 법을 못 배우고 자랐거든요. 열등감이 낮은 경우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나의 내면 속에 열등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늘 느끼고 있어요. 근데 자기애적인 교사 친구가 자기 열등감이 건드려질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칩시다.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교수법을 적용을 해서 그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졌더라. 근데 잘 보시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별로 맥락이 없어요. 상담사 친구가 교사 친구에게 뭐 교수법이 잘 먹히느냐 물어본 것도 아니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상담사 친구의 그 어떤 감정이나 지금 그런 대화를 듣고 싶은지에 대한 상황을 별로 살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짧게 예를 들었지만 자기애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기애적인 친구는 뭔가 이 상담사 친구에게 꿀리는 것이 있거나 요즘 좀 부족한 게 있다고 느끼는데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고 수치심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을 삼아서 나 잘났다. 너 이렇게 할 수 있니?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도구로 삼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상담사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일반 친구였다면 어땠을까요? 마냥 불쾌감만 느끼지 않았을까요? 좀 상담사 친구라고 합시다. 이 상담사 친구가 심리에 대해서 배워가서 안 거예요. 처음에는 불쾌한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불쾌함이 뭘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데 과거에 나도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상담사를 하기로 했다. 만약에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면 교사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약간의 자격지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 상담사 친구의 개인의 과거 요인일 것 같고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DSM-5나 여러 상담 이론을 통해서 대상관계 이론이나 정신분석적 이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애적인 성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반응이 굉장히 자기애적이라는 게 좀 경험이 쌓일수록 눈치가 채지겠죠.
하시겠죠? 그러면 아는 거죠. 아, 내가 잠깐 그 자기애적인 사람의 심리에 전이가 됐구나. 또 역전이적인 반응을 했구나. 알아차리는 거죠. 한번 보세요. 마냥 불쾌하는 거랑 이렇게 내 요인을 살펴보고 친구의 심리적인 요인까지 살펴보면서 두 번째가 좀 더 여유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뭐 A부터 Z까지가 무의식이라고 하면 상담을 통해서나 일상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 A부터 Z 전부를 아마 알게 되지는 못할 거예요. 캐도 나오는 것이 무의식이라고 하니까요. 뭐 그렇지만 적어도 상담이나 통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 A부터 한 C 정도까지만 알게 돼도 내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 슬픔의 원인이 A만 알던 것에서 A에서 C, A에서 D, E까지 늘어나게 되면 나한테 감정이라는 지도의 선택지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선택지가 늘어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내가 입고 나갈 옷이 빨주노조 파남보가 있는 거랑 빨강색이랑 파랑색만 있는 거랑 생각해 보시면 와닿으시잖아요. 그래서 상담은 에피소드를 탐색을 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했을 만한 감정과 정서의 원인을 좀 탐색을 해나가고 스스로 내가 진짜 그랬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될 때 선택지가 넓어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원인을 많이 알아가는 것도 여유를 장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문제나 상황의 원인을 감정이나 정서로 푸는 거에 매력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성뿐 아니라 감정으로도 사는 존재니까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감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개발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또 다음에 만남들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